자, 오늘은 각국의 증권 거래소와 관련된 대표 증시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있죠. KRX라고 한국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 이 한국 증권 거래소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코스피,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코스닥,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같은 코넥스,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을 거래하는 세 군데의 시장이 따로 나눠져 있지요.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지수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수를 추정해서 ETF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ETF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 각 나라의 지수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수가 증권을 거래하는 시장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그다음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 거래소라는 거는 이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시장같이 주식을 상장, 즉 등록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증권 거래소라고 하고,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물건의 가격을 뭐 한 개, 두 개면 상관이 없지만 물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종합적으로 평균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연도의 기준 가격 대비 지금 현재 뭐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부터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100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거의 3000이니까 약 30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수를 추종해서 ETF라는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가장 먼저 한국에는 증권을 거래하는 데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여의도에 있는데, 이걸 이제 KRX라고 하고, 여기에서 거래하는 주식은 대기업 중심의 뭐 코스피, 그렇죠? 보통 코스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코스닥, 미국 나스닥을 본떠서 만든,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의 뭐 코넥스는 거의 뭐 자본금 5억 이상의 아주 작은 기업부터 출발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자본금이 30억 이상, 매출액 100억, 그 다음에 코스피는 대기업이죠. 자본금 300억, 그 다음에 매출액이 1000억, 230조 정도 돼 있고, 여기는 한 1400조, 시가총액이 기업으로는 한 180개, 여기는 한 1300개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소는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두 번째는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있고, 아메리칸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아멕스라고 해서 요런 3대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도 3개 정도 있는데, 상해 증권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심천, 뭐 선전이라고 하는데 심천에 증권거래소가 있고, 또 홍콩에도 증권거래소가 있죠. 세계 거의 뭐 몇 손 안에 드는 홍콩 증권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보면 보통 뭐 일본의 동경 증권거래소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영국에 또 큰 게 있죠. 런던 국제증권거래소가 있고, 독일에도 있겠죠. 프랑크푸르트 뭐 이렇게 있어요.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나름대로 묶어가지고 지수로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요게 이제 코스피라고 하고, 이 코스피 중에서 약 1800개 기업 중에서 가장 상위, 시가총액 가장 상위 되는 200개만 뽑아서 한 거에 주로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ETF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코스피 200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각종 뭐 코덱스 200 뭐 이런 ETF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200개의 기업의 주식만 사가지고 만든 상장 주식 펀드, 이게 상장 지수 펀드, 이게 이제 ETF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코스닥 중에서도 가장 상위 150개만 뽑아가지고 만든 지수가 있는데, 이게 코스닥 150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뭐 코스닥 150이라는 ETF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이고요. 한국 코스피는 1980년부터 시작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시작했는데 뉴욕의 지수들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거는 거의 뭐 1800년대 뉴욕 거래소가 시작됐으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 제일 먼저 가장 오래된 게 다우존스 30. 네, 요거는 지수. 그러니까 다우존스라는 회사에서 30개 기업의 주식으로만 만든 지수인데 이게 만들어진 게 1884년이니까 우리나라가 노비를 해방했던 갑오개혁 1894년보다 무려 10년 먼저 주식에 대한 지수를 만들었다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지수죠.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알려져 있는 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기업이 만든 S&P 5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S&P 500 지수.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1950년대 만들어졌는데 가장 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기술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을 몇 개로만 했냐면 100개로 만들어 놓은 지수. 그래서 이걸 나스닥 100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가지고 만든 ETF가 뭐 다이아라는 ETF가 있죠. 월배당으로 주는 걸로 유명한 다이아. 그 다음에 S&P는 뭐 워낙 많으니까요. 미국에도 많고 한국 자산운용사도 S&P 500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제 SPDR의 SPY라는 ETF가 있겠죠. 한국에도 물론 S&P 500 그 ETF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QQQ라는 ETF가 가장 유명하죠. 인베스코가 운영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A주와 B주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상해 증권거래소와 신천거래소에서 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A주라고 하고 외국인도 할 수 있는 게 B주라고 이렇게 해서 좀 혼란스러워요. 이래서 불편해가지고 상해 증권거래소에 있는 거를 홍콩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게 뭐냐면 후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투자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후강통이라고 하고 이게 2014년에 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천거래소, 선전거래소에 있는 거를 홍콩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거를 선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2016년에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상해와 심천에 있는 거를 A주 B주 관계없이 거래를 할 수 있고 물론 뭐 홍콩 증권거래소도 물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거는 미국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게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CSI라고 중국 지수유한공사라는 데서 만든 이 China Securities Index 이런 건데 이거는 100개 기업을 만든 게 있고 300개 기업을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다음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홍콩 주식으로만 만들어 놓은 항생지수라는 게 있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있는 중국 본토 기업들 H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뭐 H지수 이거를 보통 뭐 HSCI라고 하는데 이 지수를 알지 않으면 ETF를 투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고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동경은 니케이 225라고 해서 니혼게이자 그러니까 일본 경제신문에서 만든 니케이 225라는 지수가 유명하고 영국에서 만든 건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가 만든 FTSE 푸시라고 하죠. 푸시 100 이게 또 유명하고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권을 만든 유로죠. 유로 스톡스 50 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 중에서 뭐 스톡스라든가 유로 스톡스라든가 그 다음 항생지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ELS 있죠. ELS 상품 만드는
기초 자산, 뭐 항생 지수가 뭐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50% 밑으로 낙인 베리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자산을 얘기할 때 이 항생 지수와 유로스탁 지수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이 증권 거래소와 이 증권 거래소에도 당연히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이 주식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씩 분류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지수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지수를 가지고 ETF로 만들어서 어떤 상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와 지수와 ETF를 따로따로도 연구하고 같은 맥락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